2024년 7월 18일 목요일 경제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체코 정부는 내각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을 자국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유럽 중심부 체코에서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최소 24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을 따내면서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거둔 쾌거로 중동에 이어 유럽에도 K원전의 경쟁력을 각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수주를 발판 삼아 유럽 각국이 추진하는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공격적으로 도전하면 추가 수주 낭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다음 뉴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시세 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약 20시간 동안 고강도 밤샘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카카오의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높게 설정하는 방식의 시세 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의 시세 조종 여부와 함께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지시 또는 승인 등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카카오 그룹 주가는 소폭 상승세를 보이며 선방했다. 이날 악재에도 주가가 선방하는 것은 카카오 그룹주의 주가가 이미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또 김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상황이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뉴스.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주가 1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크게 흔들렸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5.36% 내린 22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 대만이 우리 반도체 사업을 전부 가져갔다. 대만은 엄청나게 부유하다며 지금 우리는 대만이 우리나라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으며 이제 그들은 그것도 가져갈 것이다. 그들은 짓겠지만 이후에 다시 자기 나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장은 국내외 반도체 기업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16일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시카고 금융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공개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에 달한다. 예상대로 9월, 이르면 7월에도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는 주식 채권 시장에 드러나고 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예정된 대선 이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선 안 된다고 경고함에 따라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의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대선 전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지난달 말 열린 TV토론과 피격 사건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가능성을 급격히 높이는 상황인 가운데 그의 강경 정책이 세계 물가를 상승시켜 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수입품에 대한 10%의 전면 관세와 중국 수입품에 대한 60% 이상의 관세는 글로벌 무역 경색으로 이어져 전체 물가를 1에서 2%가량 높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다음 뉴스. K패션 대표 기업 중 하나인 FNF가 중국과 동남아 지역 국가에서 디스커버리 브랜드의 라이선스 독점 권리를 취득하고 본격적인 해외 진출 준비에 나섰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FNF는 워너브라더스로부터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11개 국가에서 디스커버리 상표의 독점 라이선스 권리를 취득했다. 취득 대상은 디스커버리 상표를 사용한 의류, 소품, 액세서리 등 영업권 및 자산 일체로 취득 금액은 523억 9,080만 원이다. FNF는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올해 중국 상하이에 디스커버리 첫 매장을 열 계획이다. 앞서 2019년 중국 라이선스를 획득해 해외에 진출한 MLB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MLB의 해외 시장 매출이 첫 1조 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1조 7천억 원에 이어 올해는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뉴스. 최근 연동불카츠 일부 점주와 더본코리아 본사와의 갈등이 가맹점주 간 갈등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17일 홍콩 반점, 백다방 등 백종원 대표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 점주들이 전가협의 거짓 보도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폭우 속에도 거리로 나섰다. 앞서 전국 가맹점주협의회는 더본코리아의 문어발식 브랜드 확장으로
연돈볼카츠 등 산하 브랜드의 매장 수명이 3년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날 거리에 나온 점주들은 그들만의 통계로 더본코리아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모인 점주들은 전가협이 더본코리아 내부의 편가르기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가협이 연돈볼카츠를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음 뉴스. 공구란 말 그대로 여럿이서 한 상품을 대량 구매하는 것. 당장 인스타그램엔 샵 공구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이 265만 개에 달한다. 인스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한 공구는 화장품과 패션용품에 이어 건강보조식품, 전자제품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공구는 인플루언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행위로 진화하고 있다. 소비자는 닮고 싶고 전문성을 지닌 이들이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신뢰감과 쉽게 구할 수 없다는 희소성 등의 지갑을 연다. 그런데 소규모 공구는 카드 결제가 애초에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제품에 문제가 있더라도 교환 환불받기 쉽지 않다. 공구를 활용한 제품 판매가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향력을 의미하는 좋아요와 팔로워를 돈 주고 사는 행위도 빈번해지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팔로워 수 등을 조작하면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감독할 근거가 없다. 다음 뉴스. 한때 기업 가치가 30조 원이 넘으며 인도 스타트업의 신화로 불리던 인도 온라인 교육 기업 바이주스가 심각한 재정난 끝에 광고료 약 260억 원을 못 내 파산 위기에 놓였다. 바이주스는 2011년 설립된 교육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업체다. 초등학교부터 대학 입학시험까지 각종 동영상 강의와 모의시험, 멘토링 등을 제공했고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회계 부정과 함께 대출 미상환, 임금 체불 등 각종 문제가 터져나왔고 경영권을 놓고 주요 기관 투자자와 창업자 간 법정 다툼마저 벌어지면서 회사 가치는 바닥을 치고 있다. 올해 초 주요 투자자 중 한 곳인 블랙록은 바이주스의 가치를 고점 대비 95% 낮은 1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했고 최근에는 네덜란드 기술 투자회사 프로소스가 자사 보유 바이주스 지분 9.6%에 대해 가치가 전혀 없다며 전액 손실 처리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7월 17일 오후 8시 44분 원달러 환율은 1378.7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